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로버슨 컬리지 IEC 소속의 이소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 정책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또 그것을 토대로 워킹 홀리데이가 어떤 큰 혜택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약 2년간 캐나다 유학생들을 위한 학생 비자 발급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약 35% 정도의 학생 비자가 감소를 했고요. 또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PGWP (Post Grad Work Permit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는 현재 PGWP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을 이용을 해서 사립 컬리지에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PGWP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 5월부터는 그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PGWP를 받으시면 배우자가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석 박사 과정을 듣고 있거나 특수한 전문 과정을 듣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 학생들의 배우자를 통해서는 오픈 워크 퍼밋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많은 정책들은 이 이민 정책 변화의 계획은 2년 정도 계획되어 있으며 그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업보다는 체류의 목적으로 유학 제도를 이용한 유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무분별하게 입국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제한하고 캐나다에서 진정으로 학업을 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을 지원하여 캐나다 내 경제 발전에 적격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큰 이민 정책 변화에서 제일 큰 발표는 이제 캐나다 이민국에서 이민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이민 카테고리 프로그램에서 제약이 생기던지 그 숫자가 줄어들던지 이런 형태로 이민을 대폭 감소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워킹 홀리데이 혹은 IEC 프로그램 관련된 비자들은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특히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워킹 홀리데이가 2년에서 4년으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혜택과 나이가 18세에서 35세로 더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물론 랜덤으로 비자가 선발되지만 매년 11,000명을 수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비자 신청 자체도 어렵지 않고 굉장히 자격 조건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서 시간과 금전적으로 절약을 하여 캐나다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시간과 다른 프로그램, 다른 비자에 비해서 다른 비자와 비교해 볼 때 시간과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게 워킹홀리데이를 받으셔서 캐나다로 오실 수 있고요. 이 워홀을 통해서 캐나다에서 일하시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특히 나이 제한이 있는 이유가 여행과 일을 병행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또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일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게 또 좋은 취직 자리를 연계해 줄 수 있게 만든 것이 저희 워홀 프로그램입니다. 워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물론 언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영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이는 나중에 취업이나 계속되는 학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또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큰 장점이 있죠. 오픈 워크 퍼밋이기 때문에 한 직종이나 한 회사 소속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양한 직종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농업, 관광업, 기타 임시직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해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거나 글로벌 직장 문화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혼자 자립해서 살아가면서 일하는 경험은 자기 개발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외에서 살면서 겪는 여러 도전은 개인의 성장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게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다른 문화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건데요. 캐나다는 특별히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이런 나라도 많은 나라의 인종이 섞여 있지만 캐나다는 다문화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워홀을 통해 일을 하시면서 다른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또 여가 시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은 향후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한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워홀 프로그램은 워홀로 오시는 것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캐나다에서 체류 비용을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가자가 일을 통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대체적으로 캐나다에서의 임금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여행과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혜택은 저렴한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의 경우 저희 현재 워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캘거리, 알버타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주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혜택은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시게 되면 자유로운 근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시게 되면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일하는 시간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이 점은 여행을 즐기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됩니다. 특히 계절과 관련한 시즈널 잡은요.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다른 지역을 향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여 다른 경험을 하든지 또 여행을 해보든지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민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캐나다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다른 이민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에 경험을 쌓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후에 캐나다의 기술 이민 혹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직업군과 개인의 자질,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민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민 정책 변화와 캐나다에서 왜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떤 큰 혜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매력이 있고 언어 능력 향상, 경력 개발, 경제적 자립,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문화적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경제적 자립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캐나다에서 이민을 고려하고 계시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기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셔서 개인적으로 자아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못하는 결정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더 쉬워지진 않거든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해외에서 워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다양한 문화 경험,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로버슨 워홀 취업 교육 프로그램 3월 17일 오픈 예정입니다. 1월 13일 이후로 2025년 워홀 인비테이션 발표가 추가로 나고 있는데요. 물론 혼자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실 방법은 영상 맨 끝 화면에 기재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가 설날인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설날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